3.2절 시각적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전투기, 이 1900년, 50년대 후반부에 소위 이 통계 분야에서 소위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그림의 이 그 가장 큰 가치가 뭐냐, 이게 언제 나오냐 그러면 이 그림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만들어줄 때 이때의 그래프의 가치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자, 앞에서 그린 우리가 이 자동차의 배기량이 증가할수록 연비는 떨어진다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눈에 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는 검은색이지만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눈에 띄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그 선형관계에서 벗어난 그런 위에 점들, 빨간색, 그 이상적으로 보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빨간색을 표시했었죠. 그런데 이 배기량이 높은데, 배기량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놓고 할게요.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 이게 똑같지는 않겠는데 똑같이 그리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레드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검은색으로 그린 건데 참고용으로 그냥 설명하면서 할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 배기량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비들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높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보이는 현상을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죠. 이 하이브리드 타입일 거다.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휘발유로 가지만은 중간에 이제 전기를 충전하고 이래가지고, 이 전기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연비가 높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가설이에요. 이건 검증되기 전에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진위를. 그래서 이 클래스 변수를 확인해 보죠. 이 클래스 변수 여기 써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분류 기준인데 콤팩트. 이거는 좀 작은 차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더 많이 아시는데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깊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보여준 것처럼 여기다 어떻게 해요? 이 점의 색은 클래스별로 하죠. 이 클래스가 뭐냐면 요거는 지금 범주형입니다. 범주형. 어떤 범주를 갖고 있어요? 의자가 자리가 둘이다. 보통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앞자리 두 개, 뒷자리 세 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리가 두 개다. 스포츠카 같은 경우죠. 콤팩트, 미드 사이즈 막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범주 순서가 뭐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알파벳 순이죠, 그죠? 알파벳 순으로 쭉 나와 있어. 숫자 먼저 있고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을 찍는데 축은 이제 x는 디스플레이먼트, y는 고스트로에서의 이제 연비. 그다음에 점의 색깔은 클래스별로 다르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림 그려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이상점으로 생각한 점들의 대부분 이 클래스 변수 값이 어떻게? 여기 지금 6개가 있는데 점이 하나가 요 미드 사이즈죠. 그거 빼면 나머지는 뭡니까? 이게 의자가 두 개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설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이제 그 2명밖에 못 타는 건데 차체 가볍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배기량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카는 그 배기량은 크지만 이런 그 트럭처럼 큰 게 아니라 차체가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름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차체가 가벼우니까 연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세웠던 가설은 이게 하이브리다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우리가 이제 주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이 여기 보면 이제 있는데 점의 크기를 이 클래스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럼 경고가 나와요. 그럼 왜 나올까? 요거를 이제 아는 게 이 초보자 탈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 경고가 왜 나왔냐? 지금 이 사이즈를 사용했죠. 뭐를? 이게 지금 이산형 변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산형 변수를 가지고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요? 여기서 이 클래스가 변수 값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점들이 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거를 이런 거보다 좀 더 크게 해서 시각적으로 더 크게 보일 이유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주형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범주가 아닌 것처럼 사용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이 경고를 내는데 그냥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생하고 또 다른 거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됐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얼마나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클래스를 쓰잖아요. 그런 거는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이 점들의 이 범주별로 이 투명도를 달리해서 색을 쓰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투명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점의 모양에 대해서 이 모양에 써보죠. 그건 쉐입입니다. 쉐입. 쉐입의 클래스를 써보자.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인데 각 이거 범주별로 이렇게 이제 그 쉐입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여기 보면 어떻게 모양이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는 한 번에 6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양이 없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뭐 사람에 따라 뭐 좀 다르겠지만 서로 달라서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지플러터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인 거 정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모든 점을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변수를 매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 바깥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컬러는 블루.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다 변수잖아요. 그렇죠? 변수. 근데 여기는 변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부 전달하지 않으니까 이 아래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모든 점이 다 파란색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각적 매핑 여기 안에 넣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색을 지정하는 이제 뭐 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색을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점의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넣을 겁니다. 또 모양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자, 아래 보면은 여기 보면 0번 또 뭐 어디 있죠? 15번 또 22번 이건 다 뭡니까? 다 정사각형이죠. 그런데 좀 다른 게 여기에 내부에 색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0에서부터 14번 모양은 모두 내부에 색이 없어요. 0에서 14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내부에 색이 없고 외부에 이 윤곽선 색이 있죠. 그걸 뭘로요? 컬러로 지정을 해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는. 그 다음에 15에서 18번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요거는 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요거는 요 네 개는 윤곽선 색은 없어요. 이 바깥의 색은 내부 색은 뭘로요? 컬러로 지정해요. 컬러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컬러가 윤곽선이고 요거는 이제 내부 색이죠. 그 다음에 21에서 24 여기 있는 거 요것은 뭐예요? 그거는
윤곽선 이 바깥에는 칼라로, 내부색은 필로 할 거예요. 뒤에서 이런 거를 응용하는 거를 자주 볼 겁니다.